제가 사용할 색상은 올리오 727번 청록색 색깔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용할 코바늘 사이즈는 코바늘 5호 사용해 볼 건데요. 제가 6호로도 떠보고 5호로도 떠봤는데 여러분들이 뜨는 힘 그리고 또 만들고 싶은 사이즈에 따라서 바늘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유동적으로 바꿔주시고요. 올리오실의 권장 바늘 사이즈는 4호에서 5호입니다. 사슬뜨기를 61개 잡아주었어요. 이 네트백은요, 삼성모사 야나의 원데이 클래스에 있는 도안을 응용해서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할 거고요. 61개는 거기 도안에 나와 있는 코수예요. 근데 코수 설정하는 방법도 그 도안에 있는데 저는 일단 61코로 만들어 보았고요. 61코를 사슬뜨기를 잡아주시고 사슬뜨기가 맨 끝에 하나랑 그 아래 거 하나 있어요. 그쵸? 이렇게 보시면 맨 끝에 거 말고 그 아래 거에 손톱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바로 아래 사슬뜨기에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 4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사슬뜨기 4개를 해주시고요. 한번 감아서 한길 긴뜨기 해줄 건데 한길 긴뜨기 자리는 손톱으로 표시해 놓은 이 자리 있죠. 이 자리에 한길 긴뜨기를 넣어주세요. 한길 긴뜨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한길 긴뜨기 이렇게 넣어주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뭐 이때 뭐 뒷산에 넣고 싶으시면 뒷산에 넣어도 되는데 저는 일단은 편의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요. 사슬뜨기 하나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한길 긴뜨기를 할 건데요. 사슬뜨기 하나 아래 있죠. 방금 들어간 코가 있고 사슬뜨기를 한 코가 있어요. 이 사슬뜨기 한 코 그 옆에 코, 그러니까 한 코를 비우고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해줍니다. 한길 긴뜨기. 또 사슬뜨기 하나 하고요. 한번 감아서 사슬뜨기 한 만큼 건너갈게요. 방금 들어간 코 늘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늘어진 거 옆에 코 들어가서 이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이렇게 끝까지 반복하면서 사슬뜨기 하나와 한길 긴뜨기 하나를 반복하면서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자, 이렇게 끝부분까지 다 해주시면요. 이렇게 코수가 딱 맞게 끝이 나요. 끝에 이 꼬투머리 남는 거는 애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생기는 거니까요. 네, 이거는 그냥 두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뜨게 되면은 이런 모양의 약간 울타리 같은 모양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똑같은 패턴의 반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만 잘 숙지를 해두시면은 바닥을 예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사슬뜨기를 하나, 둘, 셋, 넷, 4개 해주고 뒤로 돌려주세요. 뒤로 돌려주세요. 매번 이걸 반복하시면 돼요. 자, 4번 하고 돌려준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 아래 한길 긴뜨기 한 자리가 있어요. 이 한길 긴뜨기 한 곳 위에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시는데 이때 바늘 위에가 이렇게 위에서 보면 사슬뜨기 모양 있죠. 바늘 2겹을 다 넣어주셔야 돼요. 바늘 2겹을 다 넣어서 여기에 한길 긴뜨기 해주세요. 한길 긴뜨기 이렇게. 자, 사슬뜨기 하나 하고 마찬가지예요. 이 한길 긴뜨기 위에 코에다가 또 한길 긴뜨기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도록 사슬뜨기 하나 하고 이렇게 끝까지 사슬뜨기 하나와 한길 긴뜨기 하나를 하면서 반복을 하시면 이렇게 망사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또 끝까지 가보세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해줘야 되는데 어디에 들어갈지 잘 안 보여요. 그냥 이렇게 한길 긴뜨기를 떠줄 때 이렇게 살짝 벌려서 보이는 첫 번째 구멍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아래 사슬뜨기 하나, 위에 사슬뜨기 하나 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펼쳐보고 구멍에 넣어서 한길 긴뜨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펼쳐봤을 때 한 코 정도의 빈 공간이 보이면 맞게 잘 넣으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반복이에요. 사슬뜨기 4개, 아까랑 동일해요. 사슬뜨기 4개 해주고 뒤로 돌려서 아까 했던 것과 똑같은 작업 똑같이 해줄 거예요. 이렇게 시작과 끝.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영상 돌려봐 주시고요. 너무 빠르면 영상 느리게 설정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떠주시는데, 자, 저는 뜨는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뜨고 있는데요. 이때 이 네모칸 빈칸 있죠. 빈칸이 지금 한 칸, 2칸이고 3칸째 만들고 있죠.
이렇게 총 5칸이 될 때까지, 5칸이 바닥이 될 거예요. 5칸이 될 때까지 반복하면서 쭉쭉쭉 한번 떠보세요. 자, 이렇게 세로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칸이 생겼어요. 그쵸? 그리고 이게 좀 막 꼬불꼬불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원래 그런 거니까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떠왔던 이 가방 바닥을 이렇게 옆으로 돌립니다. 옆으로 돌려서 사슬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이 자리에 이 큰 구멍 보이시죠? 이 구멍 안에 짧은뜨기를 하나, 그리고 2개 해주세요. 짧은뜨기 2개를 해주고 여기 구멍처럼 보이는 곳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 옆에 큰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또 어디에 해야 될까요? 여기 이 줄 가 있는 곳, 줄 있는 곳에 짧은뜨기 하나, 또 이 측면에 이 큰 공간 나와요. 이 큰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이 구멍 있는 곳에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큰 구멍에 하나, 그리고 이렇게 만나는 지점, 끈이 보이는 지점, 줄이 가 있는 지점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자, 모서리 부분 알려드릴게요. 모서리 부분은 총 4개예요. 하나, 짧은뜨기, 둘, 셋, 넷. 4개의 짧은뜨기를 해주고요. 이 꼬랑지실을 만나면 이 꼬랑지실을 먹어가면서 같이 떠줄게요. 자, 4개를 하고 나서 여기 또 구멍 보여요? 한길긴뜨기 한 자리죠? 한길긴뜨기 한 곳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큰 구멍 보여요? 큰 구멍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한길긴뜨기 만났어요?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큰 구멍에 하나 그냥 넣어주고요. 한길긴뜨기 만났으면 여기에도 짧은뜨기, 큰 공간 만났어요? 여기에도 짧은뜨기. 각각 이 꼭지점이면 짧은뜨기 4개씩 해주고요. 각각 한길긴뜨기 한 번, 사슬뜨기 한 번을 짧은뜨기로 빙그르르 돌아서 마지막까지 한번 와보세요.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돌아주시고 마지막에 한길긴뜨기 코로 해주면 큰 공간 만나는데,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2개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우리 각 꼭지점마다 총 4개씩 넣었으니까 아까 만들지 못한 2개의 짧은뜨기를 마지막에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에 만들어주고 이렇게 보면은 짧은뜨기 2개가 있어요. 이 옆에 이렇게 사슬뜨기 보이는 조그만한 건, 코딱지만한 거는 이거는 기둥코예요. 이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실이 하나, 둘, 셋, 4가닥 있는 거 보여요? 4가닥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닥 위에 있는 사슬뜨기가 첫 번째 짧은뜨기. 자, 이렇게 첫 번째 짧은뜨기 자리에 넣어서 바늘 빼고 빼뜨기 해줬어요. 빼뜨기 한 상태에서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가위로 잘라주세요. 실을 잘라서 뿅 당겨서 마무리를 해주면 바닥이 완성됩니다. 원래 바닥이랑 몸통이랑 원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실을 끊고 가는 이유는요, 야나 도안에 보면은 이 끄트머리, 이 빼뜨기 올라가는 자리가 이쪽에 있으면 바깥에서 보이기 때문에 별로 안 이뻐서 그거를 가운데로 옮겨서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막대기가 총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요. 이쪽이나 뭐 이 가운데나 편하신 쪽으로 바꾸시면 돼요. 저는 위에서 1번, 2번 막대기 이렇게 가로줄 있죠? 여기에 있는 이 코에다 연결을 해볼게요. 여기 앞면이고 여기가 뒷면이죠? 짧은뜨기 모양을 보면 짧은뜨기가 틀려요. 앞에서 뒤로 꽂아도 되고 뒤에서 앞으로 꽂아도 되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바늘을 꽂았고요. 이 상태에서 아까 끊어놓은 실 있죠? 아까 잘라놓은 실을 다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다시 연결을 해줄 때 실 세로 가지고 오죠? 실 세로 가지고 와서 우리 모티브 뜰 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 꼬랑지 실 뒤로 넘겨서 사슬뜨기 하나, 꼬랑지 실 다시 앞으로 가지고 와서 사슬뜨기 둘,
꼬랑지실 다시 뒤로 넘겨서 사슬뜨기 셋. 이렇게 해주시면은 매듭을 따로 짓지 않아도 안 풀려요. 사슬뜨기 4개까지 해주고요. 한번 감아서, 자, 여기 보면은 방금 여기 실 연결한 코가 있고 그 옆에 코가 있죠. 그 옆에 코가 있고 그 옆에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한길 긴뜨기 넣어줘요. 반복이에요. 사슬뜨기 하나 해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잘 헷갈린다. 나는 이 코 세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에 연결되어 있는 막대를 보세요. 이 막대 쭉 따라 올라오면은 쭉 따라 올라와서 있는 코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코를 세시는 게 더 좋아요. 첫 번째 코, 그러니까 실이 방금 들어간 코가 있죠? 자, 실이 들어간 코가 있죠? 그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 긴뜨기 해줍니다. 모서리 부분 이제 코 늘리는 거 없어요? 사슬뜨기 하나 해서 다음 코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모서리 부분은 조금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해주시고요. 사슬뜨기 하나 무조건이죠. 자, 이 다음에 방금 실 들어간 코 있죠? 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해주세요. 이쪽을 갈 때는 이 코랑 살짝 어긋나 보일 수도 있어요. 아래 공간이랑 좀 어긋나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또 넣어주고요. 이렇게 사슬뜨기와 한길 긴뜨기를 번갈아 하면서 비웠다 넣었다 비웠다 넣었다 이렇게 한 바퀴 빙그르르 한번 돌아보세요. 자, 이렇게 돌다 보면은 모서리에 좀 어설픈 코가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그때 방금 들어간 코 그리고 이 매듭 코 그 다음 코에 해주세요. 매듭 바로 옆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모서리 돌아갈 때 이렇게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다음 코에 하나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면 아까 맨 처음에 사슬뜨기 4개로 기둥코를 세웠었잖아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반복이에요. 이제 가방에 옆면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숙지해주세요. 사슬뜨기 하나 하고 이 앞에 사슬뜨기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세 번째 사슬뜨기 하나, 둘, 세 번째 사슬뜨기 혹은 맨 뒤에 붙어있는 한길 긴뜨기에서 하나, 두 번째 사슬뜨기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면 살짝 이게 모양이 살짝 오그라들어요. 모서리 부분이. 이거를 바깥쪽으로 좀 뒤집어 주셔야 뜨기 좀 편하십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준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 하나 해주시고 이 딱 보면 아래 구멍 있어요. 그쵸? 구멍 보이죠? 이 구멍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넣어주세요. 그 옆에 공간, 이 옆에 공간에도 짧은뜨기 하나 넣어주시고요. 또 한길 긴뜨기 코에 짧은뜨기 넣어주고 사슬뜨기 코에 짧은뜨기 넣어주고 이 각각 하나를 아까 우리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짧은뜨기로 한 코에 한 번씩 떠주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거는 모서리 부분 아까처럼 코 늘리지 않아요. 한 코에 한 번씩만 이렇게 짧은뜨기를 뿅뿅뿅뿅 하고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한 코에 한 번씩 한길 긴뜨기 코 한 번, 사슬뜨기 큰 공간 한 번 이렇게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한 번씩 빙그르르 돌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가방에 각이 잡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를 했을 때는요. 마지막에 이 사슬뜨기 큰 공간으로 짧은뜨기가 항상 끝나요. 자, 그러면 이 앞에 빼뜨기 해야 되죠? 아까 이거 기둥코 무시하고 그 옆에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자, 이제 무조건 반복이기 때문에 숙지를 좀 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할 때 사슬뜨기 4개로 시작하죠. 하나, 둘, 셋, 넷. 사슬뜨기 4개를 해주고 이때 주의사항, 이 뜯은 거를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주면은 짧은뜨기 뒷모습이 나오죠.
짧은뜨기의 앞모습은 이렇게 봤을 때 사슬뜨기 모양으로 맨 위에 이렇게 보여요. 맨 위가 사슬뜨기 모양 보이면 앞모습이고, 뒤로 돌리면 사슬뜨기가 사라집니다. 사슬뜨기가 사라지는 게 뒷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사슬뜨기 4개를 해주고, 첫 번째 코, 그러니까 연결된 코죠. 여기는 연결된 코고 비우고, 그 다음 코에 바늘 넣어서 해주실 때 주의사항 실 2겹 걸려 있어야 되죠.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해주세요. 사슬뜨기 하고, 그 다음 코 비우고,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죠. 이렇게 또 한 코에 한 번씩 또 짧은뜨기, 이렇게 한 코에 한 번씩 짧은뜨기 위에 한길 긴뜨기와 사슬뜨기를 떠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보시면 가방인데 너무 평평해요 라고 해요. 접시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절반 이상 가방 뭐 한 10cm 정도 위로 떠주셔야, 이 이후로 10cm 이상을 떠주셔야 이제 가방이 오그라들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그냥 코스 변동 없이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한길 긴뜨기 하는 거를 또 쭈루룩 한 바퀴 또 돌아보세요. 자, 끝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아까랑 똑같아요. 반복이에요. 앞에 사슬뜨기 코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고, 이 상태에서 뒤집지 않아요. 짧은뜨기를 또 한 바퀴 돌아주죠. 어떻게? 한 코에 무조건 한 번씩 짧은뜨기를 또 돌아주는 거예요. 짧은뜨기를 다 돌고 나면은 사슬뜨기 4개 하고 뒤집어서 한길 긴뜨기 짧은뜨기, 뒤집어서 한길 긴뜨기 짧은뜨기, 이렇게 반복하시면 되고, 살살살 뜨다 보면 이렇게 가방이 옆이 이제 살살살 올라갈 거예요. 이때 뜨실 때 이렇게 유동적으로 좀 뒤집어 가면서, 방향이 반대일 땐 좀 뒤집어 가면서 떠주시는 게 편하고요. 처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가방의 양 옆이 이렇게 접시처럼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근데 뜨면 뜰수록 이렇게 오그라들 거예요. 자, 가방의 높이 역시 여러분들이 이제 취향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저도 이제 반복하면서 짧은뜨기 하고, 뒤집어서 한길 긴뜨기 짧은뜨기, 뒤집어서 한길 긴뜨기 짧은뜨기, 이거를 쭈루룩 어떻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가방의 높이만큼, 현재는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이쁘게 한번 떠서 가방을 만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원하시는 높이만큼 떠주셨나요? 저는 이렇게 떠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원하는 높이가 됐을 때쯤 저는 조금 풀렀는데요. 푸른 이유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안감을 안 넣고 쓸 거거든요. 그래서 가방이 이렇게 조금 늘어날 수가 있어요, 사용을 하면서. 그래서 늘어날 걸 감안을 해서 조금 덜 떴고요. 또 이 위에 짧은뜨기를 조금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높이보다 한 3cm 정도, 4cm 정도 작게 한번 떠볼게요. 그리고 저랑 똑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 물론 이게 가방이 다 취향이겠지만, 저는 이 바닥이 끝나고 벽으로 시작되는, 가방 옆면 시작되는 곳부터 이 칸수를 셌을 때 총 22칸이에요. 22칸을 하고 짧은뜨기까지 떠주었습니다. 짧은뜨기로 또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자, 원하시는 높이만큼 떠주신 후에 사슬뜨기 하나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뒤집어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떠줄게요. 짧은뜨기 하나, 그 바로 옆에 코, 한 코에 한 번씩 짧은뜨기 넣어줄 건데요. 쭈루룩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자, 저는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돌아주었는데요. 이때 좀 헷갈리실 거예요. 여기 떠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볼까요? 사슬뜨기 한 코에 짧은뜨기 위에 짧은뜨기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는 끝난 거예요. 이 사슬뜨기 코 위에 말씀 끝났고요. 시작할 때 여기 막대기에 떴기 때문에 이만큼 벌어져 있어도 이게 끝이 난 거예요. 첫 번째 짧은뜨기에 바늘 머리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뒤집어서 떠도 되고 그냥 떠도 되는데요. 저는 그냥 뜨겠습니다.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요. 뒤집어야 모양이 똑바를 텐데 저는 그냥 뒤집을게요. 안 뒤집을게요. 짧은뜨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빼뜨기를 하고 제자리에 짧은뜨기 해주고 계속해서 이렇게 아까랑 똑같이 원하시는 높이만큼, 이게 만약에 이 윗부분, 이 짧은뜨기 구간이 더 넓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많이 뜨시면 돼요. 근데 저는 한
이 맨 아래 거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짧은뜨기를 뱅글뱅글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이렇게 총 4단을 만들어 주었어요. 아까 맨 처음에 있던 짧은뜨기 하나, 둘, 셋, 4단을 떠 주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가방을 뒤집어 가면서 겉으로 하고 싶은 면을 골라주세요. 저는 이쪽 면을 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때 바닥의 모양이 조금 달라요. 앞뒤가 조금 바닥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겉으로 하고 싶으신 면을 골라서, 자, 이 상태에서 뭐 뒤집어도 되지만 저는 일단 이대로 해볼게요. 이 단수는 여러분들이 뜨고 싶은 만큼은 뜨셔도 돼요. 좀 더 이게 높았으면 좋겠다 하시면 뭐 10단을 뜨셔도 되고 20단을 뜨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한 바퀴 빼뜨기를 돌아줄게요. 저는 빼뜨기를 이제 한 바퀴 돌아서 가방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의 최상단에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빼뜨기를 하고 나서 뒤집게 되면요, 모양이 별로 겉에서 봤을 때 안 이뻐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밖에서 보이는 면에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고요. 실 남은 이 꼬랑지는 좀 지저분하지 않게 안쪽으로 왔다 갔다 숨겨줄게요. 이렇게 안쪽으로 왔다 갔다 코바늘, 이 남는 짜투리 실은 이렇게 왔다 갔다 숨겨주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코바늘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돗바늘로 하시는 게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안쪽에서 이렇게 코바늘로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가방이 끝이 났고요. 이제 끈을 달아줄게요. 자, 이렇게 가방 끈을 2개 떠주시는데요. 이 끈 뜨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오른쪽 위에 여기 카드를 눌러주시면 끈 만드는 방법으로 이동됩니다. 저는 사슬뜨기 약 120개로 끈을 만들어 주었고요. 또 끝에 빼뜨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끈을 다 뜨고 다리미로 꾹꾹 이쁘게 펴주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정갈하고 깔끔한 끈이 완성이 되고요. 실 다 만들고 돗바늘로 연결할 실을 남길 때 실을 좀 많이 남겨주세요. 과할 정도로. 저는 이 끈 길이의 약 2.5배 정도를 끈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이걸로 연결을 할 건데요. 조금 제 노하우, 현존하지 않는 방법인데 저만의 방법으로 끈을 달기 위해서 끈을 좀 꼬랑지 실을 좀 길게 남겼어요. 자, 이렇게 가방을 보시고요. 끈이 달렸으면 하는 위치를 대충 내 눈으로, 이 가방이 폭이 좁은 거, 넓은 거, 뭐 내 기준 중간 이런 게 되게 많을 거잖아요. 끈이 어느 정도로 달리면 이쁘겠다 하는 그 넓이를 이렇게 한번 대충 잡아주세요. 대충 이렇게 눈대중으로 잡아주시고 이 사이에 코수를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저는 약 28코예요. 28코인데 여기 2코씩 더 숨어 있죠. 이 안쪽에 28 더하기 4는 32. 저는 32코마다 표시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자, 가방의 바닥을 보시면 이 테두리 한 거 있죠. 가방 바닥 시작 부분에서 양쪽에서 하나씩 잡아주세요. 지금 이거는 정석은 아닌데 저는 그냥 좀 편하게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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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면 여기 가운데 사슬뜨기 부분에 있는 한 코가 가운데 코가 되거든요. 바닥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 바닥을 기준으로 이 코, 여기에 해당하는 코를 표시를 해줄게요. 자, 이 상태로 따라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이 가운데 칸을 따라서 쭈루룩 그 해당하는 칸으로 위로 올라가 주세요. 자, 이 칸을 따라서 쭈루룩 올라오고 그 위에 있는 짧은뜨기를 다 따라 올라와 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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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자리에 표시핀으로 하나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만약에 표시핀이 없으신 분들은 다른 색상의 실이나 뭐 같은 색상 실을 묶어도 매듭으로 보이니까 상관없어요. 이 옆면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정 가운데 코에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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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정 가운데 칸에 있는 거를 쭈루룩 따라와서 이 시작하는 코 바로 옆이네요. 이 시작하는 코, 반대쪽은 시작하는 코의 바로 옆에 코네요. 자, 여기 이 코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양쪽 끝이 되었고, 저는 제가 셌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표시 한 대부터 표시 한 대까지 앞뒤로 70코씩이에요. 70코, 70코예요. 자, 아까 우리가 32코 정도의 땀이 좋았죠.
그러면 70에서 32를 빼볼까요? 70에서 32를 빼면 38코가 나오는데요. 38코에서 나누기 2를 해주세요. 나누기 2는 19예요. 자, 그러면 어떡하느냐? 끈 이 다시 표시핀을 하나 더 들어서 19개째. 하나, 둘, 셋, 넷. 19번째 칸. 이쪽에서 출발한 19번째 칸에 표시해 줄게요. 이렇게 표시. 자, 반대쪽에서도 똑같이 출발할게요. 이쪽 19번째 칸에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턱대고 붙이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이 간격을 잘 봐주세요. 내가 원하는 간격이 맞는가를 잘 봐주세요. 자, 이게 저는 끈을 다는 시작점이라고 칠 거고요. 자, 아까 만들어 놓은 끈 하나에 돗바늘을 연결해 보세요. 자, 끈에 달린 실에 돗바늘을 연결을 해 주었어요. 실이 매우 길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잘 보시면 이 끈 만드는 거는 가운데 큰 구멍이 나 있어요. 이 큰 구멍을 핀 가운데로 옮긴다고 생각을 할게요, 저는. 이게 야나 도안에서는 그냥 꿰매서 붙이는 건데 어떤 노하우로 하는지를 모르고 저는 그냥 좀 알아보기 쉽게 제 마음대로 하던데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구멍 끈에 맞춰서 이 끈 깊이도 이렇게 깊이 넣고 싶으신 분들은 깊이 넣어도 되는데 저는 이 맨 마지막 구멍과 이 핀 구멍을 맞춰서 해줄 거예요. 이렇게 맞춰서 돗바늘로 연결을 해줄게요. 이 바로 뒤에 있는 이 코에 넣어서 이렇게 해주고요. 이게 틀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이때 저는 돗바늘을 꿰매는 방법이 있는 줄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냥 이 가방 끈을 튼튼하게 달자라는 생각으로 돗바늘을 달아주기 때문에 뭐 딱히 뭐 정해진 규칙이나 그런 건 없고요. 최대한 튼튼하게, 왜냐면 물건을 제가 좀 살림이 많아서 물건이 무거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돗바늘로 위치를 잘 잡아가면서 이렇게 꼼꼼하게 달아줍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면 핀은 제외를 해주셔야 돗바늘 연결하기가 좀 더 편해요. 자, 이렇게 튼튼하게 달렸다고 생각을 하셨으면요. 자, 이제 여기서 조금 중요한 작업이에요. 여기서는 일단은 이 실을 뒤로 가지고 간 다음에요. 실이 좀 길죠? 뒤로 가지고 간 다음에 이렇게 뒤로 보시면 가운데 있는 이 큰 구멍이 있어요. 이 큰 구멍 쪽으로 실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칸으로 넘어가 주세요. 자, 이 구멍에 들어가서 구멍으로 나오고, 구멍에 들어가서 구멍으로 나오고, 이 가운데 큰 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 가방 끈에 심지를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가방 끈이 쓰다 보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겹을 항상 이렇게 심지를 넣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방 안에 이렇게 심지를 꽂아서 반대쪽까지 건너가 주세요. 자, 이렇게 건너편까지 다 건너가 주셨으면요. 아까 했던 것과 똑같은 작업 한 번 더 해줄게요. 이 가방 끈 꼬이지 않게 잘 펼쳐서요. 여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 구멍 자리랑 여기랑 맞잡아서 붙이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핀에 아까 위치를 표시해 놨기 때문에 이 끈의 정 가운데 부분과 이 핀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저는 그냥 규칙 없이 꾸미고 싶은 대로 튼튼하게만 왔다 갔다 해서 끈을 달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해주셨으면 여기서 이 안쪽에서 실을 왔다 갔다 숨겨주시면 돼요. 근데 코바늘로 숨기면 좀 힘드시니까 돗바늘로 이용해서 왔다 갔다 실을 숨겨주고요. 이게 어지간하면 잘 안 풀릴 텐데 풀리는 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매듭을 주셔도 돼요. 이렇게 매듭을 주고 남은 실 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안쪽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위로 잘라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가방 끈이 튼튼하게 달리게 돼요. 이렇게 좀 당겨보시고, 그리고 안에 이렇게 심지를 넣어놨기 때문에 끈을 당겨도 크게 늘어나지가 않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반대쪽을 지금까지 했던 작업을 한 번 더 해주면 돼요. 19코째 표시를 하고 똑같이 가방 끈을 달아줄게요. 자, 저는 이렇게 끈을 다 이쁘게 달아주었어요. 앞뒤로. 조금 투박하지만 손바느질을 해서 돗바늘로 튼튼하게만 달아주었고요. 자, 이제 최종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우리 맨 처음에 표시해놨던 이 표시핀 있죠? 양쪽에 표시해놨던 표시핀끼리 만나게 가방을 이렇게 접어보세요. 이 표시핀끼리 만나게 접어서 확인을 해줄게요. 이 표시핀끼리 만나게 접어서 이 끈과 끈이 잘 맞나, 대칭이 끈과 끈의 대칭이 이렇게 딱 포개어져 맞나 확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 이 간격이 똑바르게 앞뒤가 다 맞으면, 그러니까 가운데를 맞췄는데 가운데 핀끼리 맞췄는데 얘네들끼리도 맞으면 끈이 예쁘게 잘 붙은 거고요. 만약에 약간 뭐 1, 2cm 정도 차이가 있다, 뭐 난 상관없다 하면 그냥 써도 되지만, 싫으신 분들은 이거 풀러서 다시 계산을 하셔서 다시 붙여주시면 완성입니다. 저는 다행히 코수대로 했지만 잘 맞아서 이렇게 핀을 제거하고 실 정리를 해서 가방이 완성됐습니다. 끈도 너무너무 이쁘고 가방도 너무너무 이쁘죠? 라벨은 안 다는 게 더 이쁠 것 같아서 그냥 이대로 사용할게요. 그리고 조금 더 말을 더 하자면은, 제가 일전에 샘플로 한번 떠본 가방인데요. 이것도 올리오 실이에요. 같은 실이고 같은 사람이 썼는데요. 지금 보시면 사이즈가 이만큼 차이가 나게 돼요. 이거는 6호로 떴고 이거는 5호로 떴죠. 이렇게 같은 사람이 떠도, 같은 코스로 떠도 바늘 사이즈에 따라서 사이즈가 달라져요. 그리고 실 사용량도 틀렸는데요. 6호로 뜬 거 이 갈색 같은 경우에는 3탈에 반이 들었고요. 얘는 3탈에 정도 들었어요. 사람 뜨는 힘에 따라서도 실의 사용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뜨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6호로 힘 줘서 떴고 이거는 힘 빼고 떴는데도 사이즈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네요. 여러분들도 올 여름 올리오 실로 가볍고 튼튼하게 이쁘게 네트백 한번 만들어 보세요.